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줄 몰랐는데, 요새 증시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좀 상황들,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온 이제 남아있는 악재들, 호재들, 이런 것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화면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통 영상을 많이 못 찍어요. 저도 지금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고 유튜브긴 유튜버인데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 사업이 이제 본업이고 보통 밤 11시에 들어와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 전에 잠깐 일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다시피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오늘 새벽 4시 기점으로 떨어졌었고요. 11,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요 시간에 한번 떨어졌어요. 장 시작할 때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왔어요. 요때쯤에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는 루머가 조금 돌았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때쯤에 좀 또 한 번에 매도 셀이 나오면서 터진 건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터지고 나서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 정도쯤 하락하면은 반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면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지금 몇 포인트를 뺀 거예요. 지금 몇백 포인트를 빼버렸죠. 그리고 하루 단위로 보면 이게 좀 더 그런데 어 22,500까지 갔었을 거예요. 조금 넘었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떨어져서 22,000, 22,600 정도니까 거의 10% 조금 안 되게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다. 그리고 떨어진 거 보면 이제 일봉인데요. 하루 이틀 쉬지 않고 계속 빠져요. 보통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하루 뭐 음봉 개수로만 치면 하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장대 음봉으로만 하나, 둘, 셋, 넷 정도가 지금 결합해서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정도 낙폭이 컸었던 거는 많진 않아요. 그때 우리 8월에서 9월 초까지 갔을 때 그때 낙폭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뭐 이게 바닥이 아니다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 때 아니면은 좀 더 낙폭이 깊었던 때가 7월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아마 우리나라 주식들도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정점을 찍었던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찍고 나서 이제 반도체 지수도 이제 급락을 해서 계속 내려왔었죠. 나머지도 쭉 내려왔었는데 이때부터 올랐던 게 이제 뭐 AI, 엔비디아 조금이랑 그리고 남아있는 주식들 뭐 요새 다른 테마주들 뭐 로켓랩이라던가 뭐 이제 양자 컴퓨터 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세를 떨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죠. 근데 그 사이에 반도체 주식들은 좀 빠졌었습니다. 지금 딱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트래킹이 나는데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금 있다가 여기 잠깐만요. 일본 거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본 이렇게 인베스팅에서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적용하기를 누르면 오늘 일본 CPI가 발표가 납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도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8시 반이네요. 좀 있으면 나겠네요. 도쿄 근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볼게요. 근원 빼고 1.8%였었어요. 10월 달에. 그러다가 2.6, 지금 3.0, 3.4. 물가가 되게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지금 엔화랑 연관이 있는데요. 엔화가 지금 빠르게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6달러 볼까요? 엔화가 지금 약세까지 갔다가 158까지 갔다가 지금 149까지 강세로 돌아섰고 그때 강세로 돌아섰던 게 그때 9월 달 그리고 이제 8월 달죠. 8월 5일쯤 요때 이때도 보면은 엔화가 약세를 찍다가 강세로 돌아섰을 때 증시가 조정장이 왔었거든요. 아까 보다시피 딱 그때죠. 엔화가 약세를 찍고 강세를 뛰던 때 마지막까지 강세 뛰던 때가 요때였거든요. 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렸었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증시도 같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자금이 미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5,500조 원 정도의 돈이 미국 ETF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채권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고 여러 개 들어갔겠지만
상당 부분은 미국 주식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미국 주식 특히 S&P 500에서 구성 요소 중에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가 40%가 1위부터 40위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덩치에서 40%는 1위부터 10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는 빅테크만 올라 이랬는데, 유동성, ETF 이런 데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돈들이 그냥 묻지만 하는 식으로 계속 1위부터 10위까지를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사는 거죠. 이게 소수의 종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유동성을 소수의 종목이 사들이면서 그 주가가 생각보다 더, 좀 뭐라 해야 될까, 멀티플을 더 높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좀 더 버블이다, 고점이다, 이런 논란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로 뭐냐면, 유동성이 빠질 만한 계기가 나왔을 때 증시는 요동칠 수 있다. 근데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정말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폭이 엄청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증시가 휘둘릴 것이다 라고 봤던 거죠. 특히 증시가 얼마나 올랐냐면은 2023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이때 제가 조금만 볼까요? 보시면 2013년 요때 1월 때가 지금 만 천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수가 두 배가 올랐어요. 2년 만에 두 배가 오른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거 언제 팔까? 언제 정리해야 되나? 뭐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악재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악재에 민감한 상황에서 어떤 핑계거리만 나오면은 주식이 요동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일 때는 저번처럼 한창 21년부터 23년 내릴 때, 이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예상하기 어려웠겠지만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호재에 더 민감하게 돌아섭니다. 그때 AI라는 게 이때쯤 돌아서면서 지수가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두 배를 먹었으니까 이제 조금 악재에 민감해지는 순간이 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의 연속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더 광기를 더 보여요. 더 많이 오를 거다, 무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오르는 걸 봤으니까 6개월 더 올라갈 거야, 1년 더 올라갈 거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에서 조금 더 볼만한 게,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충격적인 게 좀 있거든요. 마켓캡으로 봤더니 빅테크들이 주로 떨어졌습니다. 보다시피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종목들 위주로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면은 다른 것들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특히 유달리 빅테크, AI 관련된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 애플도 최근에 좀 많이 기세가 꺾였고, 엔비디아는 오늘 8% 넘게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 1.8, 아마존 2.6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졌습니다. 메타도 2.29, 그리고 브로드컴, 그러니까 AI 계열들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 보시면 되고요. 양자 쪽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것 같아요. 팔란티어도 많이 떨어졌고, 뭐 지수가 이 정도 떨어지니까 안 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떨어졌는데, 하나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보자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뉴스들을 좀 봤어요. 왜 떨어졌는지. 실적 우려 부각이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치고는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 전에 플러스 3까지 갔다가 지금 장 마감 마이너스 8이면 11%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플러스 1 거의 가까이 찍었다가 마이너스 2.7까지 내려왔으니까 하루 만에 거의 뭐 지금 3%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봤을 때, 아마 그 이유는 아닐 거라고 조금 더 뭐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트럼프 관세 광행이 나오는데 중국에다가 이거 펜타닐 해제 못하면은 10%더 관세 부과야 3월 4일부터 라고 했고,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도 추가 관세 25%를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이런 악재가 터진 거죠. 거기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총 마진율이 73 정도로 마감을 냈는데 다음 분기는 71%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블랙엘이 나오고 더 비싼 제품이 나오는데 더 좋은 고성능이, 근데 왜 마진율은 계속 떨어지느냐? 저는 이제 이거를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제번스의 역설 한번 쳐볼게요. 한번 뭐 뉴스 쳐서 보시면 나옵니다.
제번스 역수처럼 고성능 칩의 수요를 늘릴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제 생각대로 하면은, 블랙엘의 성능이 점점 좋아져요. 뭐 칩 하나당 뭐 10배야, 100배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칩 하나가 엄청난 성능을 줘 이런데, 그럼 가격이 그렇게 같이 오르느냐? 성능의 비율만큼 가격이 같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성능은 점점 좋아지는데 그거보다 가격은 점점 가성비가 좋아져요. 가성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100개를 사야 되는 사람이 그 좋은 성능을 해야 되는데 가성비가 좋아지니까 70개만 사면 된다라는 거죠. AI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니까 이 제번스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은, 가성비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더 성능은 좋아지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살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딥시크 이후로 주식들이 오르내리고 횡보하지만 결국은 조금씩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번스의 역사를 조금, 예, 공격하는 요소가 됐다라는 거죠, 딥시크가.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가성비 면에서 이게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이제 엔비디아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 가성비의 영역에서. 예, 그렇게 보면서 좀 난이도가 좀 생기지 않나 했는데, 마침 예, 잠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예, 그, 죄송합니다. 헷갈렸잖아.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자, 어, 71%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럼 제번스의 역설이 점점 맞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마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정점에 갔는데 점점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저도 영상을 좀 한번 더 다시 찍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급해서 지금 막 찍었고, 저도 오늘 다시 출근해서 서울 가서 좀 더 추후에 좀 다룰 게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칠게요.